안녕하세요. 정보 이바다 정바다 세상입니다. 현금, 입출금, 송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들 자주 방문하시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제도입니다. 영상 내용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은행에 전화해서 이거 꼭 받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아시는 정보였으면 다행이고, 모르셨던 분들이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꼭 이 제도에 대한 지원 받아가세요. 누구에게든지 신용상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신용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거래인데요. 신용상태는 살면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았던 사람이 나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나빴던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좋은 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상태를 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을 말하는데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융거래 가능 유무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럼 언제 신용등급이 상승할까요? 직장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무직에서 취업을 했다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등으로 이직을 하는 등 직장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상승했을 경우와 부채가 감소했을 때도 신용상태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상태가 이전보다 개선되었을 때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은행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법률에 규정되었고, 2022년 1월에는 상호금융회사에서 새마을금고는 2022년 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가 개선되어 왔습니다. 소비자들의 신청 건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75만 건이었던 것이 2022년 119만 건까지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이전보다 개선이 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대출 등을 이용한 소비자가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융회사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는데요. 23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제도에 대해 더 잘 인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연 2회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했던 것에 추가로 신용도가 상승한 대출자를 선별해서 반기 1회 이상 추가 안내합니다. 이는 신용도가 상승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리 인하, 수용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내부 신용등급, 개인 신용평가, 회사 신용평점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업이나 승진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실제로 금리 인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요건들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융회사별로 실제로 금리 인하 요구권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해서 소비자들이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나 승진뿐만 아니라 수신 실적, 연체 여부, 부수거래, 급여이체 실적 등 은행별로 금리 인하에 승인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강화합니다. 다음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고 난 다음 소비자에게 통보되는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다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를 안내받고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에서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 사유를 3가지로 구분해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상품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이렇게 3가지 사유인데요. 소비자가 구체적인 사유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수용되지 못하는지 거절 사유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안내합니다.
세 가지 사유 중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합니다. 금융회사 내부 신용 등급 변동 없음. 금리 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회사의 내부 신용 등급이 상승하지 않음. 신용도 개선 이후에도 이미 법정 최고금리를 받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없으므로 사유를 세분화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본인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을 원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에 앞서서 먼저 본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전화 및 방문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의 후 본인이 이용하는 대출 상품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으로 신용상태 개선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금융회사에서 신청자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고 금리 인하 요구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결과와 함께 사유를 안내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이용하는 대출 상품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한다고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신 후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별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등 운영 실적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다른 최신 정보나 승인되신 분들의 사례 등을 댓글로 남겨서 정보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